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와우. 네, 진짜 이제 올해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요? 그리고 벌써? 믿기지 아무것도 않지만 안 했는데. 올해 연말에 이 마지막 주를 이렇게 줌으로 녹음을 하면서 이게 어. 무슨 일이람. 아, 성대한 진짜. 파티를 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집구석에서 말이야. 응?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인 1년이었네요, 정말. 네, 한숨이 나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낸 거에 대해, 네, 만족을 하고, 여러분들 올해도 저희 와플릭스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녹음 진행을 맡은 꽁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저는 먹방과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네. 네,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앞서서 또 댓글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 댓글을 정말 또 많이 달아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댓글 많이 안 달아주신다고 막 징징댔더니. 네, 엉엉 울었더니 또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나윤맘님이 저희가 영화 콜 리뷰하면서 감독님의 단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나윤맘님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 너무 대단하셔, 나윤맘님. 뭔가 다 보시고, 와.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였다고. 가로하고 영화 본 자의 거만함. 귀여워. 네, 적어주셨고, 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길게 적어주셨어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재밌게 보셨다고, 무려 한 번 더 볼 예정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재생. 네, 그리고 타임루프를 다룬 영화 중에서는 타임크라임이라는 작품을 추천해 주신다고 적어주셨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되게 짧은 소개글만 봐도 엄청 특이해가지고 되게 궁금한 영화여서 나연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따끈따끈한 귤말랭님의 댓글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과거 팟캐스트에 내 꿈은 메로나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썼었던 분이래요. 내 기억이 납니다. 내 꿈은 나도. 근데 왜 이름을 바꿨어요, 말랭이? 겨울 돼서 귤로 바꾸신 것 같아. 아니, 이분도 다시 메로나로 돌아오시나요? 아니, 이분 되게 아이디도 음식이고 심지어 칠봄님과 취향 찰떡궁합이라고 소개를 했었던 역시 올 때 메로나. 댓글 달기에는 팟빵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어플도 깔고 가입도 하셨대요. 팟빵 이거를 잘 유의 깊게 들어주시고 저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팟빵에서. 그러니까. 듣고 네, 계시나요? 네, 매번 너무너무 잘 듣고 계신다고 항상 재밌게 듣고 계신다면서 그 시간 넘나드는 영화 중에서는 시간 여행자의 아내를 엄청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역시 칠봄과 꽁치의 어떤 중간지대가 있는 거 아닐까? 네, 나중에 그리고 그런 특집 재밌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칠본과 창마의 공통 접점 찾기 편 교집합 찾기. 재밌겠다. 창마의 교집합은 쉽지 않은데. 아니요, 콜라겐 같은 거 엄청 칠봄의 좋아요. 끔찍한 혼종 이런 느낌. 근데 귤말랭님이 요즘에 퀸스 갬빗을 보셨는지 네, 궁금한 봤죠. 마음에 네, 댓글 달고 가신다고 하시네요. 되게 미장센 쪽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살짝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주제로 찾아오기 위해서 좀 벼르고 있습니다. 나도 찜하려고요. 찜. 누가 먼저 하냐? 지켜보자. 오늘도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저희 오늘 재밌는 에피소드 녹음하니까 또 들으시고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두구두구두구. 네, 연말정산입니다. 아 진짜 저 1년 동안 이거 기다린 것 같은데 그 작년에 이거 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아. 짱 맞아. 재밌었어. 그러니까 서로 막 몇 개 봤는지 얘기도 하고 그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뭔지 꼽아보기도 하고 여러분께 원탑을 또 소개하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즐겁게 이제 그 리스트를 한번 쫙 봤어요. 작년에 이걸 한번 한 이후로 올해는 영화나 드라마 볼 때마다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거를 행복하게 쭉 보면서 별점을 한번 줘봤는데 저는 84편을 올해 봤더라고요. 저도 지금 꽁치랑 똑같은 숫자예요. 84개 오. 컨텐츠를 와우. 봤어요. 개 많이 봤어. 올해 코로나라서 더 많이 맞아. 봤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한번 스포했던 것 같은데 총 110개입니다. 일을 안 한다니까, 창만은. 아니 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맨날- 도대체. 맨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맨날 아니,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저 한 번도 업무 시간에 본 적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떻게 저 오히려 이 신기하다니까? 영화 드라마를 연말보다 그 연초에 더 많이 봤어요. 연초랑 중반에. 왜냐면 친구랑 챌린지처럼 했거든요. 그 어. 120개를 아니다. 120개를 보자는 그거를 했었어요. 그러려면 왜요? 한 달에 10개를 봐야 되잖아요. 그냥 그냥 많이 그냥 보기? 소소한 한 달에 목표구나. 10개씩을 그냥 본 거예요. 아. 가급적이면 채워서. 퇴근하고 이제 더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개 이상을 보게 되는 달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110개입니다. 오, 그러면 남은 연말 기간 동안 120개를 채우는 게 목표겠네요.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해. 모르겠네요. 저는 별로 안 봤어요. 저는 한 52개 봤어요. 작년에 내가 한 50 몇 개 봤는데. 올해는 일단 영화관도 별로 안 갔고 그 저희의 2019년 연말 정산 에피소드는 참고로 그 왓폴릭스 34화예요.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그 화를 들으면 우리가 작년에 몇 개를 봤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 저희 녹음한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2019년 연말정산 화가 되게 인기가 아직도 좋아요. 그렇네. 좋아요가 무려 62개야. 오. 인기가 되게 좋아요. 네, 팟캐스트에서도 늘 인기가 많아요. 우리 이번 화 열심히 해야겠네요. 별을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 5개 만점을 줬거든요. 이거 별을 해보니까 별 5개를 준 게 10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3개를 줄이는데 매우 힘들었는데 근데 나름 좀 뿌듯했어. 왜냐면 84개를 봤는데 그중에 10개가 별 5개니까 되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약간 정말 좋았다는 걸 추리했는데 정말 좋았던 것들은 다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거를 겹치지 않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그렇게 그다지 재미없었는데 가져오는 맞아, 것도 가져오기도 애매하고 그럴 수 그래서 좀 있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맞아. 근데 진짜 뽑으면서 좀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 좋았던 게 그 10개 만점 준 것들 중에 너무 상당수가 왓플릭스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와, 되게 왓플릭스 하면서 되게 얻어가는 게 많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3개씩 우리가 각자 제일 좋게 본 탑3를 이제 뽑기로 했는데 실범의 탑3는 뭔가요? 하나는 퍼피 아카데미예요. 오, 제가 네, 넷플릭스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 해리포터 강아지 버전이라고 그때 제가 영업했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 연도에 밤새서 본 드라마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2020년 신작이 이 드라마인데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고 이게 후회남 맛집이라고 그 남주인공이 엄청 후회를 하면서 다시 이 관계를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재미. 이게 주말극이고 가족 드라마인데 10대, 20대 시청 비율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전 연령에게 사랑받은 그런 드라마여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는
이번 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안에 있어가지고 우울한 거를 별로 안 봤어요, 저는. 예능이나 아니면은 하이틴 아니면 되게 힐링 이런 것들만 봤었는데 제가 왓챠랑 지금은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는 예능인데 노는 언니라고 예능이 있어요. 그게 제가 뽑은 최애 그 예능이고 이따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어떻게 뽑으셨어요? 하나는 보건교사 아는 형이었고 어, 저한테는 삽 재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시즌 2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킹덤. 킹덤 인정. 시즌 2. 아, 나 진짜 킹덤 가져올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 나도. 킹덤은 진짜 뭐 나쁘다고 나도.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업 안 한 거를 또 가져와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 몇 달 동안 이것만 보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 커뮤니티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이 커뮤니티라는 드라마가 옛날 드라마인데 올해 이제 넷플릭스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방영할 때도 인기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매니아층이 진짜 많은 드라마였어요. 시즌 1부터 6까지 있는데 저 정주행 완전 제대로 하고 한동안은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했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이걸로 하려고 해요. 창만은요? 저는 첫 번째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었고요. 그렇군요. 인정. 네, 저희 41화에서 리뷰를 했었던 영화예요. 네. 네, 저 그렇죠. 정말 인정. 너무너무 콜바넴 수준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돼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50화에서 다뤘던 이어스 앤 이어스입니다.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꿀잼 정치 드라마 주제에서 들고 왔었고 이거는 2019년부터 2034년, 그러니까 미래죠. 우리의 어떤 사소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이 어떻게 사회를 좀 디스토피아적으로 만들어가는지 그런 영국의 미래를 되게 재밌게 그린 SF 디스토피아물이라고 해야 되나? 막 완전한 디스토피아는 아니지만 그런 드라마였고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하나는 진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워킹데드로 결정했습니다. 이 그놈의 워킹데드도 워킹데드. 올해 너무 초에 워킹데드. 그 길어도 너무 길어서 뭐 신난다 이런 화에 제가 영업을 했었어요. 했는데 워킹데드는 2010년부터 이제 제작됐던 드라마지만 어쨌든 제가 그 보기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 이제 쭉 진짜 밤을 새가면서 봤던 드라마였고 약간 뭔가 연말에 또 시즌 10이 나오면서 또 밤을 새면서 봤죠. 그래서 너무 저에겐 좀 큰 세계관을 어떤 걸 준 드라마라서 꼽아봤고 근데 문제는 이 세 개 다 제가 말했잖아요. 다뤘거나. 네. 그래서 다른 하나를 영업을 하려고 들고 왔어요. 네. 뭐야, 혼자 4개야? 지금 반칙이야? 아니요, 지금 나도 근데 얘기할 거 많았는데 지금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불시착도 있었어요, 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세 개가 너무 좋은데. 사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사랑의 불시착이 있었다니까 1917이랑. 에이. 저는 세계 탑3를 고르고 고른 게 하나는 작은 아씨들이에요. 전 작은 아씨들 너무 아우 좋았었거든요. 자그네실 좋은데. 맞아, 인정. 네. 우리가 43화에서 소개했던 작품이었죠. 네, 요거 하나를 꼽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레이스 앤 프랭키.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도 제가 78화에서 영업을 했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완전 사랑하게 된 위아 후위아. 이게 바로 전주에 83화에서 제가 소개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 세 작품이 다 정말 너무 훌륭하고 사랑에 빠진 작품들이어가지고 안 꼽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소개할 작품을 고르고 골라서 들고 왔는데 왓플릭스에서 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지금 뽑은 컨텐츠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되게 오랜만에 예능을 들고 온 분이 계셔가지고 예능부터 한번 치고 가보시죠. 제가 들고 온 거는 노는 언니고요.
왓챠에서도 볼 수 있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이 채널이라는 곳에서 방영을 했던 제가 이거를 보게 된 이유는 그 MBC 나 혼자 산다에 박세리 전 골프 감독이 나오셨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치킨도 여러 개 시켜가지고 남기고 막 냉장고가 무슨 막 어우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그냥 그 여유와 그런 것들이. 골프를 잘해서가 아니었던 거야? 아니 그거 그 탑을 찍고 나서 이제 아우 뭐 그냥 뭐 살자. 뭐 치킨 뭐 두세 마리 시켜 먹고 약간 이런 플렉스의 느낌. 너무 여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박세리 선수를 좋아하게 되다가 찾아보니까 그 예능을 뭐 하나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알게 돼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때는 웨이브로 보다가 점점 왓챠에도 뜨고 넷플릭스로도 뜨고 해가지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보게 돼서 여러분께 가져온 건데요. 이게 박세리 선수뿐만 아니라 여성 다른 스포츠 스타들이 운동만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노는 거를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그런 노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컨드 라이프를 해보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무한도전? 아니면은 뭐 그 지금 놀면 뭐하니처럼 유재석의 부캐처럼 지금 엄청 현역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있으신 분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연진이 골프 선수인 박세리 선수가 나오고 펜싱 선수인 남현희, 배구 선수 이재영, 배구 선수 이다영, 그리고 피겨 선수 강민정, 그리고 수영 선수 정유인. 정유인 선수는 얼굴은 되게 순둥순둥한데 몸이 되게 다부져가지고 좀 SNS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박세리 선수나 남현희 선수 말고는 현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가끔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구 선수 두 분이 빠지고 다른 그 한유미 선수라는 분이 또 와가지고 합류를 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세리 선수가 되게 왕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끈하게 또 소비하고 여기서도 리치 언니로 약간 나와요. 그래서 화끈하게 소비하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기믹으로 동생들을 되게 챙기면서 이끌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매 화마다 캠핑을 해보자. 아니면 어디를 뭐 놀러 가보자. 그 서로의 종목에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도전을 하면서 재밌게 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고민했던 게 이제 스포츠 선수다 보니까 어떤 위계질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래가지고 되게 무섭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서로 되게 리스펙하고 또 같이 놀다가 나중에 서로 여성 스포츠 선수로서 어려운 점이 뭐였는지 그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재밌게 놀아야 돼, 니네는 이런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가 빨리지 않는 그런 예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세리 언니가 여기서도 플렉스를 되게 하고 야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리고 막 마트에서 장 보면서도 야 모자란 거보다 남는 게 나 사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저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애 에피소드는 그 캠핑을 가는 건데 이분들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어떤 그 기초대사량이 높으니까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1박 2일로 캠핑을 갔는데 한 26끼 정도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김치찌개를 끓이려다가 갑자기 알 곱창 전골이 돼가지고 그걸 끓이고 수산시장에서 갑자기 해산물을 공수해가지고 캠핑도 처음 해보는데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그 배불러 죽겠는데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갑자기 구워가지고 먹는 그런 와, 여성 맛있겠다.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여웠고 또 박세리 선수가 그 전날에 잠들기 직전까지 토마호크 관련 스테이크 영상을 보면서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자기가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구울지 그런 것들도 되게 귀엽고 오랜만에 칠봄이 먹는 거를 소개를 한 느낌이네요. 저는 이거 클립으로 올라오는 거 조금씩 보게 되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 각자 되게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 각자 생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맞아. 각자 좀 말하는 게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뭐지? 골프도 당연히 있고 뭐 수영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런 식의 콘텐츠가 매력이 있지 않았나.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갑자기 뭐 그냥 이렇게 풀장 같은 데 가는데 야 스포츠 브라 좀 빌려줘 이러면서 스포츠 브라를 뭐 빌리는데 되게 애기 엉덩이 같다 이러면서 그냥 무슨 여고에서 할 법한 얘기들을 막 해요 예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고 정유인 선수가 그 수영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가 되게 넓으시거든요. 여기 막 등 근육도 있고. 근데 맞아. 가끔 악플에 저게 여자가 왜 저러냐 이런 악플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를 토로를 하는데 그 다른 선수들이 너는 등 뒤에 날개가 달린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멋지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냥 막, 뭐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힐링되고 그분들의 어떤 그 바른 생각 이런 것들도 잘 볼 수가 있어서 저도 클립으로 사실 많이 봤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들고 온 것은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그 남자의 집이라는 영화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근데 완전 예고편 처음이야. 봤어. 저도 사실 궁금해가지고 예고편도 보고 약간 찜해놨어요. 언젠가 보고 싶어가지고. 오. 저는 안 보려고. 왜? 예고편 보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이건 안 봐야지 이러고 있었어. 맞아. 예고편을 보면 뭔가 난민 관련된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아주 들죠. 아, 네. 정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화가 베스트 3를 꼽는 거였잖아요. 오늘 한 해 본 것 중에서.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걸 가져왔던 건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베스트 3랑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다 저희가 다뤘던 게 저도 많아요. 꽁치처럼. 그래서 좀 다루지 않았고 영업하지 않았지만 신작이기도 하고 넷플릭스도 오리지널이고 되게 특이하고 신기한 소재, 새로운 느낌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원제는 똑같아요. 히스 하우스고 그 레미 위크스라는 젊은 감독님의 첫 장편입니다. 요즘 저희가 최근에 다룬 것도 그렇고 첫 장편인데 되게 좋았던 영화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그 주인공은 젊은 부부예요. 근데 남수단, 그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살고 있는 볼과 리알이라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수단이 예전부터 계속 내전이 엄청 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난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젊은 두 부부도 내전 때문에 그 남수단에서 탈출을 했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난민 신분으로 영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업했던 아까 얘기했던 이어스 앤 이어스에서도 그 난민으로 탈출을 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완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막 죽기도 하고 많이 다치고 이런 일인데 그걸 어떻게 겨우겨우 이렇게 탈출을 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건너와서 정말 운이 좋게도 영국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보호소에 잠깐 있다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영국에서 이제 난민들을 위해서 집을 이제 제공을 해줘요. 둘만 살 수 있는. 근데 그 집이 겉보기에도 되게 낡았고 동네도 뭔가 그 영국 특유의 약간 어둡고 우울하고 동네가 약간 텅텅 비고 휑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느낌의 좀 약간 막 빈민가까지는 아닌데 좋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이제 동네에 집을 마련을 해줍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보금자리니까 뭐 적응을 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사를 한 첫날부터 집안에서 뭔가 모르게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뭔가 그 벽에서 벽 안에 마치 누가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뭔가 그 이상한 것들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공포에 대한 그 볼과 리알의 반응도 되게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거 스포라서 말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이 둘이 이 탈출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당연히 겪거든요. 근데 거기서 온 어떤 감정이 되게 투영이 되는 어떤 공포감을 이 영화가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흥미롭고 좀 새로웠던 이제 소재였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제목이 그 남자의 집이잖아요. 도대체 이 집에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며 이 제목에 나오는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일 것이며 무섭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난민, 이방인의 어떤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장르적으로 되게 잘 풀어냈다. 그러면서도 그 영국에 뭔가 이 자리 잡고 있는 난민을 향한 차별이나 시선 같은 것도 되게 그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사회 비판적인 걸 목표로 한 그런 영화는 아니고 공포 영화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고 요 난맨이랑 소재와 잘 엮어가지고 좀 장르적으로 되게 잘 풀어냈다라고 느끼게 했어요. 약간 최근에 좀 공포물 같은 것을 특히 제가 이 왓플릭스 하면서 뭔가 이 사명감을 갖고 자꾸 찾아보게 되고 막 그러는데 볼 때 가끔 좀 실패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뭐 좀 뻔하게 느껴진다거나 그저 그렇다거나. 근데 가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소재나 진짜 새로운 공포?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좀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감독님이 그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영감받은 영화 중에 장화홍련을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더 반갑고 음, 제가 장화홍련을 좀 옛날에 봐서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남자의 집이랑 좀 겹쳐 보이는 혹은 좀 유사성 이런 것들 찾아보는 좀 재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들고 왔습니다. 음악이 비슷한 건 없나요? 장화홍련이랑? 그 영화는 좀 더 약간 아프리카 토속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공포스러운 노래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장화홍련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겟아웃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게 어디선가 그 누가 평을 겟아웃이랑 비슷한 느낌이 났다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만 달라요, 완전. 분명히 흑인이니까 뭔가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닌 것 같아요. 더 복잡한 뭔가 공포가 있을 것 같아. 반전이 있는 건 항상 말하기 전에 고민이 되잖아요. 반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부터 약간 그 스포를 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 소소한, 그러니까 막 반전 영화처럼 엄청난 그건 아니지만 되게 소소한 어떤 그 이렇게 꼬는 게 한 번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그거를 보고도 너무 놀랐고 왜 이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지 너무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게 뭔가 이렇게 개연성이 느껴지는 공포였던 것 같아요.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공포에. 그리고 왜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일 무서운 건 진짜 갑자기 튀어나오는 막 귀신이나 뭐 유령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공포를 되게 이제 끌어올리는 게 전 진짜 공포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공포가 오는 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난민이라는 신분 그리고 탈출을 했다라는 어떤 사건 여기서 겪는 일들이 일종의 이 사람 부부들한테 공포의 어떤 걸 끌어내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난민이 아니면은 절대 겪을 수도 없고 사실은 공감할 수도 없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스 앤 이어스도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막 왜 얼마나 힘들지 막 얼마나 그런 공포감을 느낄지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줬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난민들의 어떤 막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런 탈출을 한 뒤에 겪고 계속 생각나고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감정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줬던 게 되게 새로웠다. 짧아요, 이 영화. 90 몇 분인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무도 보겠다는 얘기 안 해. 나윤맘은 보시겠지. 아니야, 아니, 나는 대한님이. 방금 궁금했어. 스틸컷을 봤는데 예. 너무 무서워요. 죄송해요. 겟아웃 같아요, 그냥. 저한테는 겟아웃 같고. 겟아웃 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 네, 겟아웃 같은 왠지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조금 다른데? 조금 아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겟아웃은 그리고 또 두동필이 되게 웃긴 그런 요소들도 되게 있잖아요. 약간 코믹이라고 약간 위트스러운?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시종일관 좀 어둡고 우울하고 특히 영국이고 또 난민이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진지한가 보다. 네, 맞아요. 훨씬 더. 저는 커뮤니티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뮤니티는 사실 아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고 전혀 초면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좀 매니아층이 있는 드라마라서 그런데요. 저도 매니아 중에 한 명이고 이 드라마가 되게 옛날 드라마예요. 2009년에 시즌 1이 처음 시작을 해서 인기를 엄청 많이 얻어가지고 시즌 6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옛날에 시즌 2, 3 막 방영할 때 그때 딱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억을 해놨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못 보고 있다가 올해
넷플릭스의 전 시즌이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식을 보고서 너무 반갑다 해가지고 다시 정주행을 해볼까? 했는데 이게 옛날 드라마다 보니까 좀 지금 보면은 이제 좀 덜 재밌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조금 하면서 이제 재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의 진짜 베스트 원이라고 할 정도로 제 아침과 저녁밥 시간을 좀 함께 해준 드라마이고요. 이 드라마가 약간 코믹, 시트콤 이런 느낌인데 그 캐릭터들이랑 이야기 전개가 다 약간 병맛이고 미쳤는데 결국은 좀 사랑스럽게 끝이 나서 보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린데일이라는 그 커뮤니티 칼리지? 그러니까 약간 한국으로 치면 2년제 전문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학에서 한 스터디 그룹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주인공격이 맞겠다. 제프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잘 나가는 게 정말 잘 나간다기보다는 온갖 거짓말이나 사기 이런 식으로 말빨만 세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호사 일을 해오는 사람이었는데 학력도 거의 사기식으로 하다가 걸린 거예요. 학력 미달인 게 걸려가지고 학위를 다시 따야만 다시 변호사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이 사람이 대충 이제 빨리 2년제 대충 학위 딸라고 그린데일에 입학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 금발 미녀를 꼬시려고 금발 미녀가 수업을 듣고 있는 스페인어 수업에 스터디 그룹을 직접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금발 미녀는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면서 스페인어과 듣는 사람들을 우르르 다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룹 원이 한 총 8명이 되었고 그 사람들과 아주 크나큰 인연이 되면서 몇 년간 그 수많은 시청자들과 저를 포함한 시청자들을 이제 웃게 만들어 줍니다. 이 스터디 그룹 사람들은 인종이랑 나이가 되게 다양한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다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에피소드가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캐릭터 개성도 굉장히 뚜렷하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매력이나 개성이 엄청 뛰어난데,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끌고 가는 드라마들의 특징이 초반을 약간 견뎌야 돼요. 초반 캐릭터 빌드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시즌 1의 파일럿은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는데 2화, 3화 이렇게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매력에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거의 무슨 캐릭터들이 다 거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배우로 안 느껴져요. 학교 사람들도 다 약간 미쳤거든요. 미쳤다는 게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그냥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학장도 약간 이상하고 그 교수들도 굉장히 이상한 교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조금 주인공격으로 나오는 교수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실 분도 있을 건데 그 켄정이라고 그 한국계 켄정이라는 코미디언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되게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다른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무슨 스탠딩 코미디 같은 거 하시는 분 네,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많이 얼굴 봤어. 보니까 알겠죠? 네. 그러니까 복면가왕에도 나오셨는데? 분명강하게 나왔어? 한국어 잘하시나 보다. 한국 이름은 정강조입니다. 한국어는 잘 못하는데 그냥 근데 여기서는 중국 사람으로 나오고 중국 사람인데 스페인어 교수야. 약간 이런 요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람 했다가 점점 애정이 생겨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그룹원 중에 한 명인 아벳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약간 누가 봐도 싹 오타쿠야. 약간 아랍계 미국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말도 거의 무슨 영화 인용만 하고 뭔가 사회성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드라마랑 되게 찰떡인 게 이 드라마가 되게 영상 매체나 문법에 대한 오마주 이런 패러디를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퀄리티도 되게 높아요. 막 다양한 장르 영화 패러디를 엄청 잘하는데 각본 이런 거를 아벳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잘 잡아줘요. 아벳이 데드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간 시청자들과 말도 하고 약간 떨어져 나와서
뭔가 자기가 캐릭터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베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은 이게 너무 재밌어. 아베 씨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막상 그 드라마 안에 사람들은 아베스는 원래 이상한 애니까 우리가 그냥 좀 돌봐주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한다거나, 근데 아베스는 사실 진실을 알고 있다거나 뭐 그런 전개인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시간 안에 설명을 끝내려다 보니까 디테일들 다 날리고 있는데, 이건 정말 캐릭터들은 직접 보셔야만 그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고 약간 미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옛날 영업했던 나쁜 이웃들처럼 그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과연. 드라마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보면 불편하지 않을까 했던 점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왜냐면 캐릭터들이, 그 노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을 일삼고 호모포빅한 오. 발언을 일삼고 막 마초성의 막 완전 끝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라마에서 이 노인네는 미친 노인네다라는 식으로 상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풍자도 진짜 잘하거든요. 풍자 같은 거구나. 혹시 그러니까, 예, 그런 캐릭터들이 성장도 해요? 당연하죠. 이 어, 성장이 정말 재밌답니다. 특히 제프 같은 재수없는 변호사가 어떻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는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또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약간 진짜 이게 팬이 돼가지고 아유 쟤네 어떻게 저러냐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으로 간다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오피스? 오피스랑 비슷해요. 근데 느낌이 좀 그런 것 오피스는 같다. 제가 직장인이라 그런지 요새 다시 보면은 약간 민망하거든요. 그 유머들이 진짜 약간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오피스의 유머들이 정말 실제 상황에서 민망하게 딱 드러날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막 마냥 웃으면서 못 봐요. 근데 커뮤니티는 애초에 정말 판타지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깔깔거리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고 그냥 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웃긴 걸로 따지면 브루클린이 더 웃겨요? 아니면은 이게 더 웃겨요? 저는 커뮤니티. 진짜? 네. 되게 그러니까 브나나는 약간 말장난이 많잖아요. 근데 커뮤니티는 각본이 되게 좋아요. 약간 이게 더 제 작가들. 스타일일 것 같다, 그러면. 네. 그리고 이 드라마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차일리시 감비노가 나오거든요. 상식이 없는 운동만 해왔던 그런 좀 모질한 남자로 와, 나오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아마 커뮤니티 각본도 아마 작업을 했을 거예요, 좀. 그렇겠네. 네, 그래서 아벳이랑 둘이 듀오로 트로이앤 아벳이라고 아예 둘이 약간 더맨더머식으로 나와서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저도 이 듀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건 진짜 보셔야 돼요. 얘네는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이거 시도를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1화의 벽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정합니다. 뭐 2화까지 가면 이제 뭐 괜찮아지는 거예요? 뭐 좀 더 가셔야 될 수도 있지만 이 빌드업이 일단 끝나면 이제 끝이에요. 계속 봐야 돼요. 아니면 이 빌드업을 그게 나무위키에서 읽고 그게 어디예요? 시즌 2부터 봐. 아니면 난감. 요새 세상이 좋으니까 유튜브에 딱 치면 재미있는 클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네. 먼저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가 옛날 드라마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던 드라마라서 짤이 진짜 많아요. 되게 유명한 짤들도 많을 텐데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저는 진짜 강추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 네. 처음 봤을 때 다 주변에 추천하고 다녔어요. 보라고 꼭. 아예 이런 글이 아니, 있다. 전설의 짤들은 여기서 나왔다. 그쵸. 그리고 제가 우연히 본 건데 트위터에 이거 여 커뮤니티가 넷플릭스 이번에 올라온 게 올 상반기쯤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트위터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뭐 커뮤니티 넷플에 올라온다 막 이러면서 뭐 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재밌긴 한가 보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그럼 2화를 좀 도전을 해볼게요. 나도 봐야겠다. 저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1, 2, 3위를 골랐는데 전부 다 우리가 이미 넷플릭스에서 했던 거라서 과연 이제 원픽을 뭘 소개를 해드릴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3.1 정도, 3.1위 정도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절대 4위가 아니에요. 그 점은 정도로 뭐예요? 3.1 아주 안타깝게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어.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는데 루머의 루머입니다. 요 작품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이거 안 했어요? 심지어 이걸 안 했어. 진짜? 맞아, 얘기 안 진짜 했어, 많이 한 것 우리.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사실 여기에도 우리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했나? 아니야, 다루자 하자는 얘기 안 했어. 나왔었어. 근데 네. 못 다뤘어요. 너무 그래서 길고 해서, 네. 예, 제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건 이번에는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들고 왔고, 올 상반기에 시즌 4가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면서 대장정이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루머의 루머 팬들로서는 이제 되게 아쉬운 거죠. 더 이상 볼 수 있는 시즌이 없어서. 이제 그런 드라마고, 원래 원제가 13 Reasons Why라는 제목인 건데, 저는 한국 제목도 괜찮은 것 같고 원제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이 원제가 맞아. 사실은 이 드라마의 구성이나 내용을 되게 많이 함축하고 있는 건데 원래 소설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명의 소설을 이제 드라마화한 거였고 2017년도부터 매해 한 시즌씩 나와가지고 7, 8, 9, 10 이렇게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한 작품입니다. 마치 저한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성폭행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주는 이정표 같은 거였다면은, 루루루도 저한테는 이제 10대가 처한 문제들을 다루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을 할 만큼 멋진 작품이고요. 이게 시즌 4다 보니까 줄거리를 뭐 전부 다 소개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드라마 컨셉을 좀 소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보시면 제작진들이 아예 작정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현재 미국 10대들이 처한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대요. 뭐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데 뭐 학내 성폭행이라던가 뭐 약물, 특히나 이제 미국의 약물이라던가 그다음에 총기 사건 문제라던가 이런 굵직굵직한 거 외에도 뭐 친구들과의 갈등, 그다음에 뭐 파벌, 교사와의 불신, 뭐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10대들의 처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드라마로 풀어내면서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정말로 함께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제안하는,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만든 드라마의 느낌을 되게 많이 줘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막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관련 기관이나 드라마 사이트에 연락을 달라 뭐 이런 고지가 띄워지고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 다뤘던 소재들, 주제들에 대해서 출연진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랑 같이 토크를 하는 클립도 넷플릭스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다 보면서 되게 약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회 참여적인 드라마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각 시즌마다 되게 명확한 화두가 있어요.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학내에 되게 만연한 강간 문화를 소재로 타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시즌 2에서는 시즌 1이 이제 성폭행 한 명의 피해자의 이야기가 쭉 나왔다면 2에서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와 관련된 재판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성폭행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성폭행 처벌과 관련된 문제를 되게 묵직하게 던져요. 그다음에 시즌 3에서는 가해 청소년 처벌 그 재판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삶이 있을 텐데 이 삶에 대한 질문을 또 되게 던지고 시즌 4에서는 이 모든 일을 겪은 남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쭉 이제 전개를 해나갑니다. 근데 단지 뭐 이런 되게 굵직한 사회 참여적인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요. 13 Reasons Why라는 제목에서 약간 느껴질 수 있는데 컨셉이 약간 미스터리물이거든요. 이 모든 시즌이 전부 다 이 서사를 좀 따르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되게 서스펜스가 되게 강해요.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 캐릭터들 한 명 한 명한테 느껴지는 엄청 공감되는 그 아픔이 있어요. 너무 처한 상황 기가 막히거든요. 막 친구가 자살도 했고 뭐 각종 폭행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자극적인 모든 이런 소재들이 그냥 극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너무 공감되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드라마 자체로 또한 홍보가 높아서 보는 재미가 계속 있는 이게 되게 힘든 균형인 것 같은데 나름 이 균형점을 되게 잘 찾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한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죽은 여학생이 죽은 다음에 남겨진 자기 친구들한테 녹음 테이프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여학생의 친구한테 장례식 이후에 배달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 배달에는 7개의 테이프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장례식을 막 치른 자기의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가 죽기 전에 남긴 테이프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테이프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도대체 얘는 왜 죽었을까? 이런 우리는 그 죽음에 어떤 연결이 되는 걸까? 이런 거를 파헤쳐 가면서 이제 시즌 1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즌 2, 3, 4가 요 사건에서부터 계속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로맨스 담당이라서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게 로맨스 있어요 여기? 로맨스가 엄청 진하게 있어요. 맞아. 되게 아련하고. 너무너무 아련하고 맞아. 저는 시즌 4에서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울었고 나도 그 운게 만드는 그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정말 찐 로맨스를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엄청 그 사랑받지 못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런 어떤 찐 로맨스도 드라마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 시즌 4를 보고 나서 제가 출근길에 창마를 만나가지고 루루 끝을 봤냐며 이 드라마의 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얘기하고 싶다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출근길 내내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에게 2020년은 2017년부터 사랑하면서 기다렸던 드라마 루루루가 끝난 그런 해다. 이렇게 아마 맞아. 앞으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감격스럽다. 아니, 저도 루루는 진짜 2020년을 빼도 그냥 인생의 어떤 드라마로 남을 정도로 엄청 큰 그걸 줬던 것 같고, 아직도 루루는 이름만 들어도 여기가 아파, 슬프고, 맞아. 너무 눈물이 아파. 나고, 그리고 그 슬픈 포인트가 너무 슬퍼. 이게 뭔가 그 사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 포인트보다는 뭐랄까, 이 가능성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맞아. 정말 많이, 저도 진짜 시즌4는 보면서 유난히 더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고, 너무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 이게 시즌이 길면 안 좋은 게 내 친구들 같아져. 그러니까 맞아. 장시간 이걸 계속 힘들었어.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진짜 죽은 것 같아. 내 동생들 같았어 정말 음. 보면서. 아니, 진짜 저는 시즌 2까지는 봤거든요. 근데 3를 시작을 못한 게 시즌 2에서 너무 많이 울면서 봐가지고 거의 매 화마다 울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힘들다 좀만 쉬자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 시즌 4가 끝나버렸는데 꼭 보세요. 추천해 주시니까 왠지 봐야 될 것 같네 또. 근데 진짜 약간 사실 시즌 1이 너무 재밌거든요. 맞아. 맞아요. 시즌 1이 진짜 그 서사가 재미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맞아요. 도대체 얘가 왜 죽었는지로 가는 거니까 안 볼 수가 없는데 2가 사실 조금 지루할 수 있어. 맞아, 조금. 재판이거든. 진짜? 아니, 투가 난 제일 2도 너무 조금- 슬펐어. 4개 중엔 2가 조금 제일 별로긴 해. 아, 그럴 수 진짜? 굳이 말하면. 굳이 네, 말하면. 굳이. 그래서 저는 약간 어. 시즌 2에서 혹시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저는 시즌 4를 꼭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시즌 4로 가게 되면 약간 이 힘든 사건을 겪어낸 이 아이들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시즌 4예요. 눈물 날라네.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마음 아프고
이 엔딩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 평에 되게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특히나 이런 뭔가 이렇게 평가와 판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엄청난 영감을 줬던 작품이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그 3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게 3가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 아까 꽁치가 맞아. 그 4가지 시즌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3는 너무 새롭고 근데 꼭 필요했던 얘긴데 감히 하기는 조금 음. 어려웠던 그리고 나도 모르게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3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너무 좋아요. 정말. 되게 하지만 용기 있어. 슬프겠지? 근데 3가 그나마 좀 슬픈 덜 슬펐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게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드라마가 진짜 되게 온갖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건드려 주는데 그런 걸 건드리니까 더 슬픈 거예요. 눈물 주르네요, 진짜. 아, 눈물도 터져요, 이거. 그게 좋은 작품이라는 증거죠. 맞아. 아니 되게 막 아무튼 무슨 탐정 같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음. 그 서사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시즌 음. 1의 경우에는 그런 추리물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제목도 그렇고. 음. 이게 드라마가 진짜 전반적으로 되게 아까 제가 작정하고 만든 느낌이 있다고 한 게 되게 용기 있어요. 다루는 소재들이 다. 그리고 사실 장면들도 되게 가감 없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누군가들은 비판적으로도 볼 거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드라마가 워낙 되게 화제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커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살 방법 막 이런 거 검색량이 되게 엄청 늘기도 했고 자살률이 이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올라갔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제 그럴 만큼 사실 되게 논란도 됐었고 논의도 촉발시켰고 맞아. 그 트리거가 되는 음. 장면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맞아. 유의해야 된다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사실 뭐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도 해요. 실제로 국내에서 보기에. 네, 네, 뭐 우린 다 성인들이긴 하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각자 올해 본 최고의 3가지뿐만 아니라 요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한 가지를 더 골라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뭘 보셔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요 4가지만큼은 꼭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 올해는 새로 영화관에서 개봉한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들 저희처럼 왓챠나 넷플릭스에 오랜만에 공개됐다던가 우리 그쪽에서 이제 공개되는 오리지널이라던가 이런 거 중심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새로 올라온 것들 중에 못 본 게 많이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올해 보신 것들 중에 재밌는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왓플릭스가 계속 녹음할 수 있도록 애정해주신 팬들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내년에도 재밌는 거 많이 보고 또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새해에 뵐게요. 하나, 둘, 셋. 두두. 두두.